충돌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비명도 없었고 유리창이 부서지는 소리도 한 박자 늦게 따라왔어요. 마치 누군가 영화 속 장면을 툭 끊어버린 것처럼요. 그리고 그 다음 세상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엔진이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죽었는지 분간이 안 되는 낮은 진동만 차체 아래에서 웅웅거렸고 깨진 라이트가 깜빡이면서 아스팔트 위에 불규칙한 흰빛을 뿌렸습니다. 에어백이 터진 자리엔 흰 가루가 폭죽 연기처럼 떠올라 차 안을 가득 메웠고 그 가루가 입 안으로 들어오면 혀끝이 씁쓸하게 마르는 느낌이 들었죠. 하네라는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은 사람처럼 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손가락 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앞유리엔 거미줄처럼 금이 가고 그 사이사이로 새벽의 어두운 하늘이 비쳤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도시는 깨어날 준비도 못한 채 숨만 참고 있는 시간.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조수석 쪽에서 아주 약한 소리가 났습니다. 컥. 진태석이었습니다. 그는 안전벨트에 반쯤 걸린 채 옆으로 꺾여 있었고 얼굴은 에어백에 눌린 탓인지 낯빛이 어색할 정도로 창백했어요. 그런데 피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이마 한쪽이 찢어졌는지 붉은 피가 관자놀이를 타고 뺨 아래로 흐르다가 턱선을 지나 목깃 안쪽으로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정장 셔츠는 흰색이었는데 그 흰색 위로 붉은 얼룩이 번지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 일부러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잔인하게 또렷했습니다. 하네라의 코끝을 찌른 건 금속 냄새였어요. 피 냄새, 차 안의 가루 냄새, 고무탄 냄새, 엔진 열기 그 모든 것 위로 피 냄새가 제일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네라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태석을 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방금 전까지 하네라는 분명히 말했어요. 같이 죽자.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에 하네라는 살아남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더 쉬운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태석이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걸 보자 하네라의 가슴 어딘가에서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불쾌함.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런 종류의 불쾌함이요. 하네라는 차 안을 둘러봤습니다. 핸들을 꺾었던 각도,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말았는지, 차가 미끄러진 흔적. 그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확인하듯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태석의 휴대폰부터 찾았습니다. 휴대폰은 조수석 발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액정이 깨져서 화면이 반쯤 검게 죽어 있었고 그 위로 작은 핏방울이 톡 떨어져 번졌습니다. 하네라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진태석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꿈틀 수준이었는데 하네라는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건 살아있다는 신호였고 동시에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네라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웃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살짝 비틀린 입꼬리는 오히려 싸늘한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아직 살아? 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흥분이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남은 내가 아니라 살아남았으니 이제 더 정확히 끝내면 되겠네. 그 감정. 하네라는 천천히 안전벨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차 안의 정적이 그만큼 두꺼웠다는 뜻이겠죠.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여 진태석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진태석의 숨이 거칠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들썩였고 목에서 피가 넘어가는지 아주 작게 그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네라가 속삭였습니다. 진태석, 너 이래도 살고 싶어? 진태석의 눈꺼풀이 떨리다가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정신이 또렷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 상대가 무릎 꿇기 전까지는 절대 지지 않는 눈. 진태석의 입술이 피에 젖은 채로 움직였습니다. 헤라. 하네라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잠깐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사랑의 호명이 아니라 소유물의 호출 같았거든요. 하네라는 그 사실이 너무 역겨워서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 밖에서 멀리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멀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그 소리를 듣자 하네라의 머릿속에서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하네라는 차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진태석을 봅니다. 여기서 내가 뛰쳐나가면 나는 가해자다. 내가 울고 떨면 나는 약자다. 내가 흔들리면 진태석은 병상에서도 나를 씹어먹는다. 하네라는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죽는 건 내가 먼저야. 그 말이 끝나자 진태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네라는 그 흔들림을 보고 확신했어요. 진태석은 지금 죽음보다 패배를 더 두려워한다. 하네라는 차 밖으로 나가려다 마지막으로 진태석의 손을 봅니다. 그 손은 아직도 뭔가를 쥐려는 듯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내가 아직 판을 쥐고 있다고 증명하려는 것처럼. 하네라는 그 손을 보며 낮게 중얼거립니다. 그래 살아봐.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덧붙이죠. 살아있는 채로 다 뺏길 테니까. 그때 밖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이고 누군가가 차 문을 두드립니다. 괜찮으세요? 안에 사람 있어요. 하네라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저 앞을 바라보고 앉아 있어요. 마치 이 사고가 우발이 아니라 연출이었다는 듯이요. 진태석의 피는 계속 흘렀고 하네라의 눈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피냄새 속에서 하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죽는 엔딩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아있는 지옥으로 보내는 엔딩으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도로 위 공기는 더 이상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발자국, 무전기 잡음, 누군가 울먹이는 숨소리까지. 어둠이 깨지고 사건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혼란의 가장자리, 누가 봐도 일반 차량이 아닌 검은 세단 한 대가 미친 듯이 급정거했습니다. 브레이크가 바닥을 긁는 소리. 바퀴가 턱하고 멈추는 그 짧은 충격만으로도 운전자가 얼마나 급했는지 느껴졌어요. 운전석 문이 열렸고 내리자마자 문을 쾅 닫는 남자. 주하늘이었습니다. 그는 뛰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뛰고 싶은데 뛰지 않는 사람처럼 걸어왔어요. 걸음이 빠른데 흔들림이 없고 얼굴은 아무 표정도 아닌데 눈빛만 칼처럼 서늘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저 사람 누구야? 경찰 아니야? 아니 저 차 번호가. 주하늘은 그런 시선들을 아예 없는 것처럼 지나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 하나 찌그러진 차량 그 안에만 박혀 있었거든요. 차량 앞에 도착한 주하늘은 먼저 바닥을 봤습니다. 유리 파편, 타이어 자국, 그리고 끊겨 흐르는 붉은 흔적. 피. 주하늘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건 놀람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진짜로 일이 터졌구나 하는 확인. 그때 누군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근처에 있던 시민인지 지나가던 경비인지 아무튼 흥분한 얼굴로 손을 들이밀었죠. 위험해요. 안에 아직. 주하늘은 그 손을 잡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번 쳐다봤어요. 말없이. 그 한 번의 눈길이 너무 차가워서 상대는 본능적으로 길을 비켰습니다. 주하늘은 곧장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차 안은 아직도 하얀 가루가 떠다녔고 깨진 유리 사이로 희미한 혈흔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네라가 있었습니다. 하네라는 차 문을 열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표정으로 고개만 살짝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하네라를 보는 순간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건 하네라가 아니라 하네라가 만든 결과였거든요. 주하늘이 조수석 쪽을 봤습니다. 진태석. 피가 흐르는 이마. 흰 셔츠에 번지는 붉은 얼룩. 숨이 붙어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기세. 그 순간 주하늘의 눈이 아주 잠깐 가늘어졌습니다. 죽었으면 끝인데. 살아있으면 더 길어진다. 그 계산이 눈빛에 스쳤어요. 주하늘은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게 두드리지 않았는데도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똑, 똑. 하네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하늘을 보는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비틀렸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니? 이 말.
위로도 아니고 도움 요청도 아니고 심지어 놀람도 아니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불쾌하게 여유로운 목소리. 주하늘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단 한 문장만 뱉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 질문은 한혜라에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태석에게 했죠. 그런데도 한혜라가 대신 웃습니다. 살아있지. 아쉽게도. 주하늘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혜라가 아주 천천히 잠금을 풀었어요. 마치 문 열어달라는 허락을 자기가 내리는 사람처럼요. 끽. 문이 열리자 피냄새가 확 들어옵니다. 주하늘은 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주하늘은 곧장 진태석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상태를 확인하는 눈, 맥박을 보려는 손. 하지만 그 손이 진태석에게 닿기 직전 한혜라가 말을 꺼냈습니다. 구급대 오기 전에 너랑 얘기할 게 있어. 주하늘은 고개도 안 돌린 채 답합니다. 지금요? 지금. 그 한 단어가 차 안을 지배했어요. 주하늘이 마침내 한혜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걱정이 아니라 경고였죠.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한혜라는 웃었어요. 정말 잔인하게. 죽으면 편하지. 근데 난 편하게 끝낼 생각 없어. 주하늘은 그 말을 듣자 잠깐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럼 이건 사고가 아니네요. 한혜라는 대답 대신 자기 손목을 봅니다. 손목엔 안전벨트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고 손등엔 작은 상처가 났습니다. 그녀는 그 자국들을 보며 태연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 새벽에 빗길 핸들 미끄러짐 급커브난 그 정도면 충분해. 주하늘의 눈동자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죠? 그 질문이 나오자 한혜라의 표정이 아주 조금 변했어요. 방금까지 연출자였던 얼굴에서 사냥꾼의 얼굴이 튀어나옵니다. 진태석은 이제 끝이야. 근데 끝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해. 주하늘은 한혜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한테 뭘 시키려고요? 한혜라가 아주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차 안의 피냄새와 섞여 기괴하게 달콤했습니다. 내가 널 도와주면 너는 결정타를 치는 사람이 돼. 주하늘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대가가 있겠죠.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지. 그녀는 천천히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진태석이 가진 마지막 카드. 스위스 계좌 그리고 비자금 원본 장부. 그걸 내가 가져야 해. 주하늘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멈춥니다. 그때 진태석이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컥. 피가 입가로 번졌고 그의 눈이 반쯤 떠졌습니다. 진태석은 흐릿한 시선으로 주하늘을 봤습니다. 하늘. 그 호명 하나에 차 안의 공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한혜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그녀는 주하늘에게 속삭였습니다. 봐. 아직도 널 자기 사람인 줄 알아. 그 착각을 오늘 여기서 끝내자. 밖에서 구급대원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환자 어디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주하늘은 문 밖을 한번 봤다가 다시 한혜라를 봤습니다. 그 사이 1초도 안 됐는데 그 1초의 주하늘은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구급대원들에게 자리를 내주며 말합니다. 조수석 환자 출혈 심합니다. 머리 쪽. 빨리. 그리고 한혜라에게는 아무도 못 듣게 아주 낮게 말해요. 말은 병원에서 끝까지 들어드릴게요. 한혜라가 그 말에 아주 가볍게 웃습니다. 좋아. 병원. 거기서 진짜 전쟁 시작이니까. 구급대가 진태석을 들것에 올립니다. 피 묻은 셔츠가 들것 천에 닿아 번지고 진태석의 눈은 점점 풀립니다. 그런데 실려가는 순간 진태석이 마지막으로 낮게 중얼거려요. 해라 너. 한혜라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대신 주하늘을 봅니다. 마치 내가 이제 선택해라는 눈빛으로요. 주하늘은 대답하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딱 한 줄. 병원. 지금. 수신자 이름은 화면에 잠깐 뜨는데
거기엔 적혀 있었습니다. 차정원. 그리고 그 순간 주하늘은 확신합니다. 이 사고는 끝이 아니라 진태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첫 장면일 뿐이라고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사람 목구멍을 긁었습니다. 들것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수혈 준비. CT 먼저. 외침이 서로를 밀치며 튀어나왔고 진태석의 눈꺼풀은 반쯤 풀린 채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기엔 너무 집요했고 살아있기엔 너무 많은 죄가 묻어 있었죠. 주하늘은 들건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뛰지 않았어요. 그냥 쫓아가듯 걸었습니다. 그의 눈은 의사도 간호사도 보지 않았고 오직 진태석의 얼굴만 훑었습니다. 피가 이마에서 관자놀이로 흐르고 턱선까지 번져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가 진태석을 더 인간처럼 보이게 만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더 끔찍했어요. 그때 뒤쪽에서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응급실에서 굽소리라니.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그 사이를 당당하게 가르며 들어오는 여자. 한혜라였습니다. 한혜라는 환자 보호자 같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여기서 울지도 무너지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응급실을 회의실로 바꾸러 온 사람 같았죠. 주하늘은 그녀를 보고도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건 경계였어요. 한혜라가 주하늘 옆에 섭니다. 그리고 들것에 실려가는 진태석을 보며 말합니다. 사람은 피를 흘려야 진실을 말하더라. 주하늘이 낮게 받아쳤습니다. 진실 말할 사람 아니죠. 한혜라는 웃습니다. 짧게 얇게. 그래서 내가 진실을 말하게 만들 거야. 들것이 응급실 안쪽으로 사라지려는 찰나 진태석이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컥. 의사가 외쳤죠. 기도 확보. 산소. 환자 의식 오르는 것 같은데 자극 최소화. 진태석의 눈이 번뜩 잠깐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하늘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와 분노가 섞인 살아남은 짐승의 눈이었어요. 주하늘. 진태석이 입술을 겨우 움직였습니다. 너 내가. 주하늘은 그 한마디에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말합니다. 말할 힘 남았네요. 그 말이 마지막 숨통을 죄는 줄 같았죠. 진태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해라. 한혜라가 웃으며 진태석 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입니다. 응, 나 여기 있어. 그러곤 주하늘을 보며 더 작게 속삭였어요. 봐. 아직도 자기가 판을 쥔 줄 알아. 주하늘이 대답 대신 딱 한 번 묻습니다. 여기서 뭘 하려는 거죠? 한혜라는 기다렸다는 듯 말합니다. 약속 확인. 지금 이 순간 진태석이 살아있어도 이미 끝이라는 걸. 그리고 마지막 물건이 누구 손에 들어오는지. 주하늘은 눈빛을 좁혔습니다. 장부요.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표정이 너무 당연해서 더 소름이었어요. 장부. 계좌. 원본. 내가 가져오든 공난숙이 가져오든 차정원이 가져오든. 그녀는 한 박자 끊고 숨처럼 말합니다. 결국 내 손에 들어와야 해. 주하늘의 턱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걸 주면 당신은 뭘 하죠? 한혜라가 시선을 들것 쪽으로 보내며 말합니다. 진태석이 입을 열기도 전에 입을 닫게 만들 거야. 그게 살리고 동시에 죽이는 방법이지. 주하늘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입을 닫게 만든다. 죽여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무력화시키는 것.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진태석이 다시는 권력을 쥐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 그때 응급실 바깥쪽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사이렌도 없고 들것도 없었는데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길을 비켰습니다. 그건 권력 때문이 아니라 복수의 온도 때문이었죠. 차정원이 들어온 겁니다. 차정원은 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온 티가 났어요.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고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빛은 너무 차갑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원래도 차갑지만 차정원이 들어오니 온도가 한 번 더 떨어졌어요. 차정원은 주하늘을 먼저 봤습니다.
둘은 말없이 눈을 맞췄죠. 그 짧은 눈맞춤에 다 왔네. 시작하자. 절대 흔들리지 마. 그런 말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은 곧바로 한혜라를 봤습니다. 사고 맞아요? 한혜라는 대답 대신 아주 짧게 웃습니다. 너라면 사고로 보이겠니? 차정원의 눈이 더 가늘어졌습니다. 진태석이 살아있다는 게 그 말 끝을 못 이었어요. 차정원도 인간이니까요. 살아있으면 더 지옥이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현실이 되니까 심장이 한번 움찔한 거예요. 하지만 차정원은 금방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주하늘에게 묻습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주하늘이 대답합니다. 진태석, 아직 숨붙어 있어요. 하지만 칼은 이미 들어갔고. 차정원이 한혜라를 보며 말합니다. 그럼 이제. 한혜라가 차정원의 말을 끊습니다. 이제 내가 터뜨린다. 차정원이 눈썹을 찡그립니다. 뭐요? 한혜라가 아주 또렷하게 말합니다. 검사 결과. 차정원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딱 0.5초. 그 다음엔 다시 단단해져요. 지금 여기서요?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커. 진태석이 피를 흘리고 있는 오늘이 제일 완벽한 타이밍이거든. 주하늘이 낮게 말합니다. 그건 전쟁 선언이에요. 한혜라는 그 말에 웃습니다. 그래서 좋잖아. 그때 응급실 안쪽에서 의사가 외칩니다. 보호자분, 환자 수술 들어갑니다. 동의서 서명 필요해요. 보호자. 그 단어가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 떠올랐습니다. 진태석의 보호자는 누구지? 한혜라가 한 발 앞으로 나가려는 순간 차정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서명할게요. 한혜라가 멈칫합니다. 너? 차정원이 차갑게 말합니다. 지금 그 인간의 보호자는 당신도 아니고 주하늘도 아니고. 차정원은 숨을 한번 고르고 아주 낮게 덧붙입니다. 나예요. 그 인간을 끝내는 권리 내가 가져야 하니까. 한혜라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좋아. 딸이네 확실히. 차정원은 웃지 않았습니다. 눈만 더 차가워졌죠. 그때 주하늘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짧은 메시지 한 줄. 주하늘이 화면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난숙 움직였어요. 한혜라가 묻습니다. 어디로? 주하늘이 대답합니다. 스위스 계좌 비번 찾으러. 그리고 장부 원본. 차정원의 눈빛이 번쩍입니다. 그럼 우리도. 한혜라가 아주 짧게 끊어 말합니다. 그래. 이제 진짜 피날레다. 응급실 안쪽 문이 닫히며 진태석은 수술실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세 사람 한혜라, 주하늘, 차정원은 서로를 봅니다.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혼자서는 못 끝냅니다. 그게 이 판의 지옥이었죠. 한혜라가 말합니다. 내가 검사 결과를 터뜨릴 거야. 그리고 진태석은 살아도 끝, 죽어도 끝. 차정원이 낮게 받습니다. 그럼 저는. 주하늘이 먼저 말합니다. 공난숙 잡아와요. 장부, 계좌, 증거 전부. 한혜라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습니다. 오늘 밤. 진태석이 피를 흘린 만큼 이 집안도 피를 흘리게 될 거야. 그 말과 동시에 차정원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진세훈. 차정원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차정원이 아주 낮게 말해요. 진세훈이 움직이기 시작했네. 한혜라가 미소 짓습니다. 좋아. 딱 좋다. 전쟁은 적이 많을수록 재밌거든.